됐어. 됐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얼굴 안 잊어버렸어요. 사실 이거 한 달에 한 번 법회는 문제가 한 번 빠지면 안 되는 법회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법회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법회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법회 같으면은 한 번 빠져도 그 다음 주 우리가 법회가 되지만은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법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죠? 가능하면은 할 수 있는 법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연기, 사실 부처님께서 깨친 핵심이 연기고, 우리가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전에 우리가 청법과 할 때, 실제 우리가 이 법단에서는 법만 설해야 돼요. 누구든 자기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설하는 것이 우리가 법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를 우리가 다양한 그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어쨌든 법을 설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법단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청법과에 해당하는 누구든, 여기 서는 사람은 누구든 스님이든 소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법을 설해야 되고, 누구에게든 법을 전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친 모든 이 법의 핵심은 연기라요. 그 연기를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불교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긴 시간 동안 오면서 연기를 여러 번 어디서든지 그죠? 다 단편적으로는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연기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한번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 가더라도 연기를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불교 방송에 2007년에 처음 내가 이 108강을 기획을 해가지고 하면서 처음 이 5달 동안을 이 연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 연기를 처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하면서 전국 성가대학 스님들한테 야단이 났어요. 이거 연기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한 마디 두 마디 정도로 이야기했던 그 연기를 그런 식으로 체계를 씌워서 구사론이나 우리가 유식 30송이나 대승기신론이나 이거와 같이 연기론을 갖다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니까 그리고 실제 이 연기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은 상당히 이제 수월한 위치에 있는 것이 나름대로 현대 과학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현대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이 그냥 연기만 설명을 해야 됐고, 지금 같으면 우리가 현대 과학과 연계해서 이 연기를 이해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이해가 좀 수월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연기를 설명하면서 현대 과학이 이룩한, 현대 과학은 실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현대 과학의 사물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연기하고 이제 어떻게 관계되고 또 연기의 어떤 모습들이 서로 그죠? 연관되어서 이렇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하는 21세기에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생각하고 있는 핵심은 아마 지금 프랙탈 이론, DNA 연구, 이것이 앞으로 이 세계에서 가장 그죠? 큰 핵심이라요. 생명체에 관해서는 DNA 연구가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런 자연과학에서는 프랙탈 이론이 그죠?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봉착한 이 세상은 이 반도체 이진법, 맞다 틀린다, 1, 2, 그죠? 0, 1, 0, 1. 이 이진법 세계의 극치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AI 시대가 지금 문득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 앞으로 AI 시대가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원래 이제 그죠?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파라다임이 양자역학이 대두했어요. 양자역학 기술, 양자기술. 이것은
세상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바꿀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내용들 전부 다가 우리가 연기라 하는 이 공부 속에 다 같이 곁들여 있다. 어떻게 이 연기하고 우리가 결부시킬 수도 있느냐 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전번 시간에 이어 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뭐를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먼저 이제 뉴턴 한번 우리가 잠깐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뉴턴은 뭐 우리가 지구상, 지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우리가 천재 몇 명을 꼽으라 하면은 이 뉴턴도 그죠. 항상 들어가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뉴턴입니다. 그리고 뉴턴이 했는 업적은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기초 작업을 한 사람이 뉴턴입니다. 과학을 최초로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과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는 과학의 한 파트고, 그리고 또 소립자, 빛, 전자, 어마어마한 미세 입자들을 설명하는 그죠? 과학이 한 파트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뉴턴은 뭐를 풀었냐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 등도의 덩치를 갖고 있고 뭐 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일반 이런 현상론을 갖다가 설명하는 역학은 뉴턴 역학으로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무엇을 갖다가 그저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실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약 한 5천만 명 정도가 그죠? 죽고 부상당하고 한 역사적인 사건이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 다음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 유럽 1300년대부터 그죠? 약 한 1700년대까지 일어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이 흑사병입니다. 약 한 3500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었던 것이 이 흑사병입니다. 런던 왕립대학 교수로 이 뉴턴은 20대 그죠? 20살에 런던 왕립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총무받는 젊은 천재 교수로서 왕립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흑사병 때문에 결국은 학교가 3년을 휴학을 해요. 그 당시 뉴턴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 하면은 모든 물체가 밑으로 다 떨어져요. 뭐가 던져놔도 밑으로 떨어지고 뭐든지 다 밑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느냐? 이 문제가 부처님의 화두였는데 뉴턴의 화두는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흑사병 때문에 3년 동안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이 뉴턴은 자기 고향인 울즈도브로 돌아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혼자서 밥이나 먹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한다 하는 게 뭐라요? 화두 든다. 혹은 부처님 경전 보고 경전 내용을 생각한다.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기본 바탕이 관조, 깊이 성찰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뭐가 일어나요. 나락하는 것이 뭘까? 생각을 해야 거기서 그죠? 뭔가 나락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모든 물체가 밑으로 떨어지는가 하는 이 문제에서 하루는 점심 먹고 건을 찾아가 나무 밑에 딱 앉았는데 사과가 밑으로 또 뚝 떨어지는 거라요. 마침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 순간 이 지구를 바꾼 유명한 사과 중에 하나가 이 뉴턴의 사과였어요. 그 사과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 뉴턴의 머릿속에는 진짜 10만 볼트 그죠? 전류가 팍 그런 거예요. 그때 도 튄 거라요. 왜 밑으로 떨어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뉴턴이 생각한 것은 인력.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 지구가 그죠? 잡아당기는 이런 힘. 우리 혹시 밀물, 설물, 이 바닷가에 계시니까 새벽에 어딘데 나가보면은 그죠? 민물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설물일 때도 있고, 있지, 그죠? 이게 뭐냐? 밀물, 설물이 생기는 이유가 혹시 우리 뭐 때문인지 알고 계세요? 달 때문에 그래요, 달. 달의 인력과 지구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민물과 선물이 생겨요. 그 뉴턴이 이제 생각했던 것이 그래 되니까 물체가 지구에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달과의 힘, 이거를 순간적으로 그죠 머릿속에서
생각을 갖다가 번개같이 10만 볼트가 저리로 흐르면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그죠? 981이고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0.27이고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약 한 3,600대 1 정도 되는 거라요. 그다음 지구 중심에서 사각까지 거리가 우리 지구 중심 지표면까지 거리가 약 한 6,370, 달까지 거리가 38만 4천.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약 한 60대 1 정도, 1대 60 정도 되는 거라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계산이 제곱분의 1 하면은 제곱분의 1. 그럼 값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뉴턴은 이제 이 인력을 실제 구체화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류 인력. 이 만류 인력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화하는데 뉴턴의 평생이 걸려요. 20대에 이 식에 대한 근본 개념을 얻었고 이제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미분도 필요하고 적분도 필요하고 이 뉴턴이 미분 적분 다 만듭니다. 다른 또 수학자도 만들지만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평생 그저 이제 이 문제 푸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식인 힘 F = ma 또 그죠 우리가 뭡니까 질량의 고가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 식을 만들어낸 거라요. 바로 요 식을 바탕으로 그죠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는 이 식을 구체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게 왜 연기하고 중요하냐? 연기.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연관이 있고 관계가 있다 했어요.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이거는 작용하는 힘을 만류 인력으로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은 뉴턴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한 겁니다. 실제 작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식으로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전부 다 대입해가 다 맞으니까 작용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 연기라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철학적인 근본 사고를 아우르는 연기라 하는 이 문제의 한 부분을 모든 물체 사이에는 작용한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이건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끔 연기라 하는 것이 우리가 전부 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다 하는 이 문제를 현대 과학에서 뉴턴이 풀었던 이 만류 인력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본다면은 결국은 뉴턴은 수식으로까지 증명을 했고 여기서 풀어낸 결과가 모든 물체 사이에는 전부 다 힘이 작용하더라. 이것이 결국은 연기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것이죠. 중요한 철학적인 사상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지금 이 우주에는 중요한 값들이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현대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리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불변의 값 이것들을 찾아냅니다. 온도와 에너지의 관계 속에서 볼츠만 상수 이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온도와 에너지 결국 궁극적인 모든 것은 그죠 가치의 차이지 우리가 열이라든가 온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전부 다 같은 차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지금 우리 불로 바꿔가지고 써요. 또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떳떳하게 그죠 열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해가지고 그죠 겨울에 잘 지내기도 합니다. 전부 다 뭐냐면은 에너지를 변환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은 다 같은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들이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또 아보가드로수. 뭐냐면은 1몰 22.4리터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수는 수소든 산소든 어떤 것이든 전부 다가 6 곱하기 약 한 10의 23성 정도 되더라. 이 유명한 그죠 아보가드로의 수면서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현대 과학을 전개시키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 아보가드로 수 23성 수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자 내가 주사위를 던졌다. 우리 여기 전부 오늘 그죠 우리 윷놀이 한다고 주사위를 다 던졌어요. 이게 던지면은 대부분 1이 나올 확률은 이론적으로 6분의 1, 2가 나올 확률은 또 6분의 1, 6이 나올 확률은 또 6분의 1, 다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던져보면은 다 6분의 1이 돼요. 우리가 가면 전부 다 한 해 앞에 한 60번씩 던져보세요. 다 10번씩 나와요? 안 나옵니다. 다 지멋대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던진다. 10의 23승. 이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은 입자들을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죠? 숫자 정도가 10의 23승 5다입니다. 우리 세포 1cm 안에 들어있는 그죠? 우리 세포 수는 약 한 10의 10승에서 11승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의 23승 정도 하는 이 오다를 생각해 본다 하면은 약 한 우리가 그죠? 이 10의 20승 정도 주사위를 던졌다. 그러면 정확하게 전부 다 1도 6분의 1 정도 나오고 2도 6분의 1 나오고 숫자가 많을 때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연기의 가장 바탕은 부처님께서 제4선정에 들고 새벽녘에 제3지혜가 열리면서 제일 먼저 열린 게 숙명통이 열립니다. 숙명통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현재와 그죠?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전부 다 낱낱이 알고 인과관계를 전부 다 아는 것이 숙명통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왜 현재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전에는 어떻게 관계가 돼 있어가지고 이 두 분들이 여기 공부하러 왔고 이런 관계들이 쭉 전부 다 그죠? 어떤 인연 때문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전부 다 아는 게 이 숙명통이라. 그러면 숙명통 끊는 거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과관계입니다. 그래 인과관계라 하는 것은 일어나는 일에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럴 때 아까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횟수로 던졌을 때는 그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우리 부처님 경전에 우리가 그죠? 간혹 가다가 뭐 나유타, 뭐 그죠? 아승기 그러면서 이래 나오는 숫자. 이게 그냥 전부 다 나오는 숫자들이 아니라요. 아승기 크면 벌써 그죠? 하면 이것은 10의 60승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10의 23승 이 오다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숫자가 많으면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일어날 일들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확률이 정확하게 다 맞아요. 숫자가 적을 때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숫자가 많을 때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처님 뻗어가면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공간, 어마어마한 넓은 공간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과 이걸 생각하면 이 우주 속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일어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라요.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왜 경전에 전부 다 뭐 삼천대천 세계니, 그죠? 나유타니, 아성기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 전부 다 불교에서 다 유래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왜 나오느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청정. 청정이 몇 성인지 알아요? 청정이 10의 마이너스 22서입니다. 10의 마이너스 22서. 허공, 10의 마이너스 21성이 허공입니다. 우리가 견성했다, 깨쳤다. 깨친 것을 어디에 비교해요? 청정에 비교하죠. 정말 티끌 하나 없는 그냥 그대로의 상태를 갖다가 10의 마이너스 22성에 비교한 거라요. 이게 숫자에서 지금 우리는 그냥 일반 용어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모 10의 한 12성인가 14성가 이래 됩니다. 이게 전부 다 숫자에서 나온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는 그냥 모하다, 청정하다, 허고이다 이런 말들을 그냥 그대로 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제 현대적인 어떤 이런 개념하고 관련시켜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이제 좋은 것들이 나와요. 또 광속, 빛의 속도는 우리가 30만 킬로미터. 이 빛의 속도는 불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불변하는 숫자를 이렇게 그죠? 몇 개를 찾아놓으면은 결국 우리가 진여다, 진리다, 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죠? 변하지 않는 영구 불변하는 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은 바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숫자들이 또 그런 문제하고 상당히 그죠? 결부되는 숫자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뉴턴이 생각했던 속도는
어디가 남쪽입니까? 일로 남쪽이 어느 쪽이라요? 여기서 지금 남쪽이. 여기 남쪽입니까? 자, 지금 내가 남쪽으로 지금 10m씩, 1초에 10m씩 달려가요. 근데 우리 회장님은 북쪽으로 그죠? 1초에 10m씩 달려가요. 그러면 회장님이 나를 본 속도는 얼마 됩니까? 1초에 얼마같이 가는 거, 얼마 정도로? 20m로 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게 뉴턴이 이야기한 상대 속도 정확하게 다 맞아요. 그런데 빛 보고 한번 가봐라 했어요. A 빛은 남쪽으로 30만 킬로미터씩 달려요. B 빛은 북쪽으로 30m씩 달려요.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B 빛이 A 빛을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6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 해서 속도는 30만이 불변입니다. 아무리 가도 30만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 식을 풀어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상대 속도를 풀어낸 것이 아인슈타인,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과 이런 운동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죠? 풀어내는 가장 기본이 된 것이 이 상대 속도를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인슈타인은 맞고 뉴턴은 틀리느냐? 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의 그 식에 대입해가 푼다면은 20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 되노? 19.999999999 이래 될 거라요. 그 이게 틀린 겁니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다 조건이 전제들이 조금 틀려가 그런 거지 정확하게 전부 다 맞다 하는 거. 실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빛이 가면은 1.3초 만에 가요. 또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빛이 출발해가 오면은 8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뜬다. 크고 봤을 때 해는 언제 떴다? 벌써 아마 8분 전에 뜬 거라요. 우리가 해 뜨는 것을 봤을 때는 그 해는 벌써 아마 8분 전에 떠가 있고 그 빛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아 지금 해 뜨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는 8분이 지난 거라요. 자, 우리 북극성. 우리 간혹가다 그죠? 이 국자같이 생긴 초등학교 때 살 때 우리가 열심히 봐온 그 별 끝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 북극성 우리 쳐다보면 실제 북극성은 지구에서 얼마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느냐 하면은 약 한 700광년 떨어진 거리에 있어요. 1광년은 걷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녁에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폭발했다. 폭발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실제 그 북극성은 언제 폭발했다? 700년 전에 폭발한 것이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 이런 과학이 재밌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은 실제 그죠? 엄청 단순하고 그죠? 일률적입니다. 세상에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개념을 바꾼 것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상대적인 개념. 모든 것은 그죠? 상대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돈 100만 원 있어서 엄청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돈 1000만 원 있는 사람 딱 보면은 아씨 난 돈 얼마 없구나. 그런데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보면은 야 나도 엄청 부자구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죠? 크다 적다, 있다 없다, 전부 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실제 이제 이 프랙탈 이론 하는 것이 과학이 풀어낸 인과입니다. 유전자도 뭐냐 하면은 과학이 풀어낸 인과라요. 이 두 개를 합하면 연기가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이라든가 프랙탈 이론이라든가 DNA 연구라든가 양자역학이라든가 이것들을 전부 다 합해 놓으면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연기의 한 부분들을 전부 다 그 속에 그죠? 다 맞출 수가 있는 거라요. 실제 이 프랙탈 이론이 처음 나온 것은 별 60년대 사이언스 잡지에 그죠? 표지로 탁 나오고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로 발표됐을 때는 큰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뭔가 증명을 할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프랙탈 이론은 아 그렇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 그저 멘델 브로트크는 이 예일 대학 교수가 자기 고향이었던 영국에 와가지고 그 해안선
서가지고 딱 보니까 과연 이 해안선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 문제를 생각해가지고 그죠? 이 프랙탈 이론을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제시를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영국 그 리아스식 해안의 길이 울퉁불퉁하니까 얼마나 그죠? 그 길이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제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론적으로 길이를 풀면은 얼마가 되겠다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풀면은 길이가 점점 커집니다. 뭐 한 2,800밖에 안 되던 것이 더 세밀하게 하면은 8,000까지 되고. 그래 이거는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자꾸 이제 달라져요. 이걸 갖다가 처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 프랙탈 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나비 효과 걷는 거. 나비 효과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파리에서의 날개짓이 북경에서는 태풍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뭐 담배 연기, 우리가 향 연기. 자, 예를 들어 향이 지금 누가 향을 피워가지고 향 연기가 올라가요. 향 연기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중요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향 연기가 올라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던 것이 이제는 모든 변수, 이 온도, 사람 몇 명 있는 거, 미치는 영향, 바람, 모든 팩타를 전부 다 입력을 하니까 향연기는 그렇게밖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향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낸 거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예견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일어날 일들만 일어난다.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하러 온 사람은 올까 말까 망설일 때는 확률이 아이고 내가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0.6. 아이고 막 집에서 TV 보고 좀 하루 쉬자. 0.4였던 것이 와쁘면은 확률이 1이 돼요. 일어날 일이 딱 일어난 거라요. 그런데 안 온 사람은 안 온 게 확률이 1인 겁니다. 아이고 어제 술 한 잔 먹고 늦어가지고 보통 우리 뷔페 보러 걸어오는데 아이고 오늘 늦어가 안 된다. 택시 타고 와야 된다. 그럼 결국은 어제의 그 술을 먹고 그죠 잠을 설치고 잠을 적게 잔 것의 원인이 돼가 오늘은 택시 타고 여기 온 거라요. 그게 결국은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을 대입하면은 지금 현재 일어날 일이 딱 일어난 거라요. 그러니까 향연기 이거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죠 모든 조건을 대입해가 푸니까 향연기는 그렇게밖에 올라갈 수가 없더라.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이 연기는 숙명론이 아니고 전부 다 운명론입니다. 이 확률이라 하는 것 자체는 확률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일어날 확률이 예를 들어 0.3이더라도 열심히 의지로 억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일어나게 만들었다 하면은 그죠?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라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 의지가 없다면은 자연이라면 어떻다? 확률이 큰 쪽으로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생명체는 자연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하나 팩타가 플러스 되는 것이 의지입니다. 부처님이 연기를 설명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팩타 중에 하나가 이 의지라요. 과연 의지가 있는 이런 생명체에도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죠? 인과관계가 성립하듯이 성립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뉴턴이나 이런 식에 의해 가지고 내가 돌을 던집니다. 아까 1초에 2m의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돌을 딱 던지면은 2초 후에 저 돌은 조개가 딱 떨어지면은 4m 지점에 딱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죠? 4m 지점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에게도 생명체에게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맞게 적용될까 안 될까? 연기가 성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안 되면 연기는 성립 안 해요. 보편성에서 그죠?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서 도입된 유명한 내용이 선악의 개념입니다. 선과 악의 개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오늘 우리 공부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그저 놀기 좋고 뭐 하기 좋은데 그래도 공부 참석했으니까 힘든 상황에서 공부하러 온 분들한테 우리 회장님이 야 오늘 우리 해외에서 전부 다 10,000원씩 줬구나. 돈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기분 좋습니다. 나는 막 돈 엄청 많은데 돈 많은가 많어. 조금 덜 기분 좋을 수는 있어도 돈 많은 받아가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오늘 수업 참석 안 한 사람들 버리다. 전부 다 손바닥 내라 해야 손바닥 그죠? 세 대씩 다음 법회 와서 됐다 두드려 팼습니다. 이거 맞고 나면은 기분 좋아요. 맞아가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하고 덜하고의 관계는 있지만은 좋고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근본적인 이 개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연기의 승리 근거가 바로 이거라요. 그래서 연기는 그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어날 일들만 일어난다 하는 이 바탕 속에서 연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유전자에 대한 연구. 실제 이거는 이 연기의 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프랙탈 이론과 그리고 또 유전자 연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21세기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할 것인가. 주 연구. 지금 우리 뒤에 뭐냐면은 AI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 모든 것들의 철학적인 바탕은 프랙탈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모든 연구는 이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바탕이 돼가지고 앞으로의 그죠 세상의 흐름을 이끌어가요. 그럴 때 1996년 이 지구에서 새로운 그죠 기념비적인 사건이 단세포 생물 시아노박테리아의 게놈 지도를 전부 다 완성했습니다. 게놈 하나 있는 것, 그 게놈 지도를 전부 다 풀어낸 것이 1966년의 일이라요. 이 지구상에서 이거를 풀어놓고 보니까 단세포 생물 속에서도 40억 년의 역사, 이 단세포가 죽고 살고 했던 40억 년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라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를 풀어내면은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이 삶의 흔적들이 그죠? 이 DNA에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호모사피엔스, 과연 이 호모사피엔스는 순종일까 잡종일까? 즉 뭐냐면은 이 호모사피엔스가 나오기 전까지 크레오마뇽이 또 있었고 그죠? 이 지구상에 비슷비슷한 시기에 많은 다른 종족들도 있었어요. 이거하고 결합이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으면 결합이 없었는가? 이것도 실제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밝혀냅니다. 옛날에는 크레오마뇽인하고 네안데르탈인은 결합이 없었다. 전혀 그죠? 관계없이 실제 크레오마뇽 하고 시간적인 차는 크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보니까 두 종족 관계도 결합을 했는 이 유전자 연구에 의해 가지고 보니까 DNA가 있더라 그거라요. 이런 것까지 지금 그죠? 이 과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0억 년의 역사. 바로 이건 뭐냐면은 이 생명체에 대한 인과 문제를 유전자가 풀어내는 거라요.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를 푸는 것은 2003년에 약 한 10년 후에는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를 풀어내겠다고 했는데 2003년에 우리 인간 게놈 지도도 다 풀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도 갖다 여면은 전생에 과거에 뭐뭐 했던 것 쭉 전부 다 나와요. 자, 이런 세상이 그죠? 지금 현재 이 연기를 하면서 연기가 현대 과학이 이룩한 이런 모든 것들하고 전부 다 같이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같이 그죠?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존재의 속성, 무상, 무아, 전생, 윤회, 연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이고 이것이 결국은 바탕으로 연기라 하는 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연기, 이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 연기의 법칙은 인과응보의 법칙과 연속성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
그러니까 가장 그죠 확연하게 연기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으로 그죠 많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연기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그죠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과응보의 법칙과 연속성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그럴 때 우리가 인과응보의 법칙 실제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 같이 하게 되는 데에서는 전부 다 좀 더 무관한 사람이 이렇게 그죠 인과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또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공부를 해야 될 뭔가 맺어져 있고 또 그 맺어진 그 인과 속에서 그죠 다른 많은 사람들과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또 인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과응보는 인과는 실제 뭐냐 하면은 행위하는 주체가 인과가 되는 거고 응보는 행위하는 주체에 대해서 그거를 받는 그죠 객체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응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 생에 회장님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회장님 이자 보고 이 생에 안 갚고 그냥 갚았어요. 그럼 이제 다음 생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인과응보라 하는 것은 분명히 나한테 빌려간 게 있으니까 이제 뭔가를 갚아야 된단 말입니다. 다음 생에 뭐 그죠? 뭐 사업을 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뭘 하든 내가 회장님 부동산 하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뭔가 땅을 막 사람이 땅을 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죠? 그 한 1,000만 원밖에 가치가 없던 땅인데 딱 사놓고 보니까 거기 한 1억이 돼가지고 돈을 엉뚱하게 벌게 해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실제 전생에 1,000만 원 빌려줬던 게 또 이 회장님은 엉뚱하게 내한테 땅을 사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1억을 만들어주는 거라. 이게 응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계를 몰라요. 그렇지만은 인과 응보의 관계는 우리가 모르는 그 미세의 세계에서 그냥 그대로 다 작용하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는 이 무명에 의해 가지고 그죠? 번뇌망상에 의해 가지고 모를 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거를 아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시기 말가도 기억할 수 있고 또 순간적인 죽음이 현상을 그냥 그대로 인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도 전생을 기억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또 죽음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생각도 안 하는 엉뚱한 순간에 팍 일어나가지고 본인은 그냥 그대로 그 전의 상태를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요. 이런 경우에도 전생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생 기억의 사례를 모아는 그죠? 연구하는 그 학자의 책을 보면은 전생의 빚을 받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 애가 순간적으로 한 50대 된 노인이 그냥 사고 나가 그냥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강도에 의해 가지고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람은 옛날 기억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라요. 그게 어린 몸으로 태어나 가지고 자꾸 자기를 나 우리 집에 갈란다 그거 이야기가 부모들이 결국은 도대체 너희 집 어디고 그러니까 지명을 실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요. 이야기하는 그 지명에 실제 이 스티븐슨 박사가 그죠 이 전생을 연구했어요. 유명한 이 심리학자인데 이분한테 연락해가지고 실제 그 지역을 가니까 태어난 곳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지는데 실제 그 지역이 있었고 그래가 5살 된 애를 데리고 갔어요. 아가 두리번두리번 크고 가다가 길가에 가다가 한 60대쯤 돼 보이는 어떤 노인 보고 야, 니 와 내 빚도 안 갚노. 그거 이제 이야기 돼가지고 실제 니 언제 내 돈 빌려가지 않았나 뭐 했나 쫙 이야기하니까 그 전생에 주고가 이 몸을 받았는데 결국은 그 말에 가가지고 전생의 빚을 그 받아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그죠. 전생 이야기도 나와요. 숙명론하고는 틀립니다. 자문을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법 연기가 뭐냐면 우리가 확률이라 하는 근본적인 백그라운드를 이해 못하면 숙명이 돼버려요.
숙명하고는 또 틀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하기엔 절대 숙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기라 하는 이 바탕은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이해해야 될 게 많이 알다, 많이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은 아이고, 막 우리가 어째 살아도 내 삶이 안 바뀐다. 이것은 과거 전생 동안 내 업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 눈덩이 한번 굴려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눈덩이가 굴러갈 때는 그 굴러가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눈덩이 굴러가는 거를 방향을 바꾸거나 뭐를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것 같으면은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이 그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만큼 모든 문제에서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핵심이 되는 거라요. 뭐냐면은 무한한 가능성과 최고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가치가 내한테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는 난데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최고의 그죠? 명답이 당신들 누구나 다 생명을 갖고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자격이 있다. 그래 살아라. 결국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모든 교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그저 우리에게 전부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불교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교라 하는 이 내용은 불교는 근본적으로 출발이 그죠?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이해고 인식이고 철학이고 사상이고 그 다음에 교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종교 신앙이라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신이라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만들었고 불교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앙을 만드는 거라요. 그래서 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에서는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진리를 바탕으로 한 이 종교에서는 신앙은 생각보다 덜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이라 하는 것은 한번 보세요. 어느 종교든 어느 삶이든 기본적인 신앙은 누구나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돈 10원 투자해놓고 100만 원 벌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인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어요. 신앙하고 관계, 기독교가 가지고 우리하고 다르게 기도할까 봐요. 기독교나 불교나 어디 가도 전부 다 기도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는지 부처님이 우리 인과가 그죠? 연기가 잘되게 해주는지 그 차이지. 결국은 다 잘되게 해달라 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요. 그리고 다른 게 없어요. 기도는 종교를 불문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 종교가 근본적으로. 그 나는 절에 가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복 주세요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고 또 해석을 어떻게 내가 하냐에 틀려요. 복 주세요 하는 것도 결국 내가 기도 열심히 잘하면 나한테 복을 주는 거라요. 그죠? 또 복 지으세요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또 뭐냐면 복을 지을 인연을 만드는 거고 왜냐면 복을 주세요 하는 거는 내 속에 들어있는 내가 그 복을 꺼내 먹겠다 하는 거라요. 복 지으세요 하는 거는 지금 내가 착하고 선하게 잘 살아가지고 복을 지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인과응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내가 행했는 것은 그죠? 행했던 그 행위를 받은 상대방은 나에게 항상 보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했는 것에 대한 어떤 행위든지 보복성이 있다. 선생에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가슴 아프게 해가지고 울렸으면은 죽도록 이상해 아이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했는데 탁 어느 순간 차보고 갚는 거라요. 내가 그 보복을 받는 거라요.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는데 예. 그럼 저희들이 인과응보를 요걸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은 부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다시 변해갖고 예. 제가 알아다가 어느 정도 순간이 돼서 부처님의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예. 인과응보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그렇지요. 아까 운명론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숙명론이 아니고 운명론을 하는 게 즉 뭐냐 하면은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것들은 확률이 큰 것밖에 안 나타나요. 확률이 큰 거. 자,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이 생에 내가 착한 일,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에 착한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잘 산다. 근데 가만 보니 그 사람이 전생에, 그죠? 전생에 뭔가를 또 베푸고 뭐 했는 그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생에 착한 일 하나도 안 한 사람들도 잘 사는 거, 잘 사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왜 노력을 하느냐. 부처님께서 우리가 가르친 마지막의 핵심이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처가 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 부처 될 수 없습니다. 옷 잘 입는다고 부처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의 삶이 들쑥날쑥한다 해가지고 부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확률이 결국은 가장 큰 쪽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은 다음에 이거 뭐냐, 우리 연속성의 법칙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연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연속성의 법칙이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다가 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 다음 생에 못 받아보면은 이 연속성의 법칙에 의해서 대부분 그 선상에서 또 살아가요. 또 그 선상에서 살아가요. 이렇게 끝도 없이, 그죠? 우리는 우리 삶은 그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인연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죽으라고 그래도 불법을 제대로 알아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교는 믿는 게 없어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로 끝나요. 100% 알면은 우리가 믿는 거 이상입니다. 왜 믿어요? 그죠? 그러니까 100% 우리가 알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100% 믿음이 생겨버려요. 단지 우리는 뭐다? 100%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안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처된다. 그 100% 믿음이 생기는 거는 내가 불교 교리 공부 제대로 잘 해놓으면은 내가 부처구나, 부처 되는구나. 내가 부처인데 우리 이 생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씩 바뀌어갈 수 없어요. 하나씩 바뀌어갑니다. 6시에 일어나다가 내가 부처인데 그래도 1시간쯤은 일찍 일어나가지고 책이라도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안 보던 경전실 진짜 보게 됩니다. 지금 나이 들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기도가 잘 되는가. 나이 들어 젊을 때 집중이 좀 되지 나이 들어 집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렇지만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나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읽고 잊어버리더라도 경전 한 구절 읽어놓으면은 거의 내 머릿속에 그 읽는 순간에는 그를 읽구나 생각을 하다가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도 또 내일 또 보고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은 참선한다고 이먹고 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경전 보는 것보다 다 못해요. 이 나이에는 그래도 하루에 한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가 경전을 본다면은 그 경전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어떤 날은 보니까 경전 읽었던 거 그 구절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행복했고 또 그 구절 때문에 그죠? 아이고 오늘 그죠? 친구하고 또 술 한잔 할 거를 집에 일찍 돌아와가지고 정상적인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고 사소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경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기의 확률이라 하는 것은 매일 내 삶이 0.1%만 바뀌어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것이 어떻게, 그죠? 일확천금이 내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이 떨어지도록 방향만 1도를 바꿔놓으면은 다음 생에 내가 부처되는 거라요. 또 나이 들어서 내가 제대로, 그죠? 이 생, 잘 살았구나. 이 생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삶이지만은 내가 잘 살고 가야 되겠다. 바로 어떻게 사람이 잘 사는 것인가.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 산다면은 우리는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없다.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한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 세상에 어떤 기도든 안 들어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 들어집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죠?
기도 성취 능력은 약 한 100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뭐 억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억까지 그 기도가 들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그죠? 죽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다 보면 되기는 되는데 안 되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더 힘들다 하는 거죠. 다음 생에 언제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안 되지는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단한 문제를 예를 든다면은 기도라 하는 것은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어떤 기도든 전부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착한 일도 했고 선한 일도 했고 나쁜 일도 했고 다양하게 뭐가 이거 그죠?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지하고 좀 맞을 때는 착한 마음이 싹 일어나고 또 지하고 좀 수가 틀릴 때는 그죠? 악한 마음이 싹 일어나가지고 상황에 따라 우리는 선도 짓고 악도 짓고 계속 이래가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 대부분 기도는 간절히 면하면서 야 우리 대학교 꼭 합격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요.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기도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최고 좋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때 간접적으로도 그런 기도에 영향을 미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기도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금 누구 집에 가보면 옷장에 옷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죠? 옷 딱 순서대로 딱 정리해 놔가지고 아이고 이제 여름 왔구나 딱 여름면은 여름 옷 시계 딱 꺼내가 바로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옷장 문을 딱 열어보면 봄, 여름, 가을로 뭉태기 막 여가지고 그냥 다 여놔가지고 여름 옷 끄집어내 연락하면 다 내가지고 하나씩 또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 하는 것은 바로 그죠? 옷이 정리되어 있는 옷장하고 똑같습니다. 내 속에는 착한 업, 나쁜 업, 오만 업들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어떤 선한 일이 그 일이 꼭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한다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던 그 선업을 선한 행위했던 그 업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래도 아까 세상에 어떤 일이든 그죠? 이 불변의 법칙 내가 선하게 행했던 일은 그것을 모아놓으면 그만큼 내가 그죠? 선한 값을 받을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내 속에 들어있던 선한 업을 끌어올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아유 희한하게 그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원하는 대학에 또 합격도 하더라.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선한 업을 내 속에 들어있던 그 선한 업을 끌어올려서 일심으로 그죠? 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공부하는 이 연기가 이루고 있는 연기의 법칙이 왜 우리가 연기를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연기가 무엇인지를 그죠? 이런 내용들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져 있구나. 자, 이제 이 우리가 연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이제 중요한 팩터가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뉴턴의 역학이라든가 이 아인슈타인의 이 그저 역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무생물의 어떤 그죠 운동을 갖다가 전부 다 규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그죠 운동의 법칙, 만류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요. 상대성 원리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생명체에도 어떻게 작용하는가? 부처님이 깨친 우리가 연기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체를 부처님께서 생명이 있는 거와 그죠? 이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규정했냐면은 부처님은 나라 하는 존재.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나라고 규정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부처님한테 그죠? 부처님한테 법을 물으러 왔을 때 부처님이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 너는 너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가 있는 것을 증명해봐라. 대답을 할 수 없죠.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하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는 것이 너는 눈이 있느냐? 예, 눈이 있습니다.
눈으로 나를 보느냐? 예, 부처님을 봅니다. 너의 눈을 통해서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너가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가 들리느냐?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를 들음으로써 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바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우리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뚱이가 있고, 의가 있고. 유명한 이 몸에 딸린 것 5개와 그저 우리 정신적인 문제의까지 6개가 인식할 수 있는 능력체가 6개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부처님께서 연기를 설하고 부처님께서 모든 그죠? 가르침을 설하신 기본 바탕이 뭐냐 하면은 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라하는 것은 안, 이, 비, 설, 신, 의고 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눈은 어떤 형상 모양을 봅니다. 색. 귀는 소리를 듣지요. 성. 코는 냄새를 맡습니다. 아, 우리 공부하다가 방구나 올라가는데 방구 뽕 끼요 안 끼요? 억지로 참지요. 왜? 이놈 코가 뜸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 맡으니까 참았다가 공부 끝나고 난 데가 방구 낍니다. 바로 코, 향, 냄새를 맡습니다. 혀, 맛을 본다. 맛. 모든 맛을 다 느껴요. 똑같은 그저 돈 우리가 10,000원 주고 더 맛있는 거 점심시간마다 먹으러 가는 거나 이놈 혀가 그럼 자꾸 맛있는 걸 찾아가는 거라요. 맛이 있다, 맛이 없다. 그 다음에 촉감 부딪혀 보세요. 좋다, 싫다. 누구도 부딪히면 느낌이 다 와요. 악수해 보면은 아, 그 사람 성격, 성품이 반은 다 드러나요. 그죠?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6가지 전부 다 알아요. 안, 이, 비, 설, 신, 의. 요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색, 성, 향, 미, 촉, 법. 부처님께서 세상에 이 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한 12처 무엇이 존재하느냐? 법은 뭐냐? 이 12처가 법이다. 왜 이제 법을 설한다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설하는 건지 연기라 하는 이 말을 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진실과 속성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부처님의 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비유를 통해서 고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경전입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바로 안, 이, 비, 설, 신, 의, 그죠? 그 다음에 색, 성, 향, 미, 촉, 법. 이 12개가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연기라요. 연기를 우리가 시간에 관한 연기, 66법 연기, 공간에 관한 연기, 오온 연기. 그래서 우리가 오온 연기만 제대로 잘 이해하면 불교 거의 다 알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죠? 불교의 전부 다가 뭐냐? 오온 연기라 해도 생명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갖다가 오온 연기가 설명해요. 생명의 흐름을 우리가, 그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2연기입니다. 66법 연기가 5원 연기를 합한 것이 결국은 12연기가 돼요. 그 연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12연기가 연기가 되는 거라요. 이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12개의 팩타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인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도 설명하고 무상도 무아도 다양하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 앞으로, 그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갈 거라요. 그래,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불교 철학, 불교 사상, 불교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인가가 있다 없다. 그죠? 우리가 혹은 수명론이다 운명론이다. 성승설이다 성악설이다. 유물론이다 유신론이다 유심론이다.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그죠? 이제 그냥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느냐 하면은 우리 사람의 이빨은 몇 개냐?
캤을 때 이빨 그거 뭐 몇 개인지 샬레 보면 안다. 근데 사람마다 이빨 수가 똑같아요. 아, 틀립니다. 그럼 이제 이 틀린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얼굴과 모모의 바탕으로 몇 개인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그냥 이빨을 갖다가 보면은 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학적인 사고가 삭트지 않아요. 그렇지 뭐냐. 아, 저 사람 얼굴을 이래 생긴 사람들은 보니까 이빨이 40개더라. 이빨이 얼굴이 좀 이렇게 턱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은 42개더라. 어떤 사람들은 38개더라. 턱의 모양과 얼굴 모양과 모든 것들을 같이 이제 비교해가면서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확률 다 이제 이렇게 모아보고 해보면은 어떻게 생긴 사람은 이빨이 몇 개 되고 어떻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뭔가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라요. 결국은 이런 생각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죠? 철학이라 하는 것이 생기고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연기라 하는 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주체 안이비 설신이와 대상의 색성량 미촉법 이거 두 개가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그죠? 존재하는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해보는 이런 것들이 쭉 연기라 하는 이 내용의 그죠? 단편적으로 계속 이제 나오는 거라요. 이것이 현대 과학과 결부시켜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경전에 근거해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그죠? 앞으로 이제 설명해 갈 겁니다. 과연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연기 공부를 하면서 매주 공부하면은 이 연기 그죠? 최고로 간단하게 하면 한 12주 정도까지 만약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한 공부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은 과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누구나 다 쉽게 하는 문제 같은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닭이 어찌 생각하면 달걀이 먼저일 수도 있고 어찌 생각해도 닭이 먼저 긋기도 하고 자 이게 결국 생각하는 게 철학적인 어떤 문제의 그죠 기본을 갖다가 형성해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그죠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조한다, 집중한다 이것은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출발은 생각이라요. 내가 생각 잘한다. 내 속에 들어있는 업 중에서 내가 좋은 생각 잘 끄집어내면은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라요.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업들 중에서 나쁜 쪽으로 사악한 쪽으로 끄집어냈으면은 그저 나는 악인이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선한 생각을 끄집어냈으면은 극락에 살고 나쁜 생각을 끄집어내갔으면은 그저 지옥에 살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깨치신 연기가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연기를 공부할 때까지 연기만 결국은 연기가 불교 전부 다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것 같으면은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죠? 이 연기를 우리가 이 연기와 인연이 멀어지지도 않을 거고 저는 그 5개월 동안 이 연기를 쓰라고 이 생에서는 저는 부처님 은혜 다 갚았습니다. 그거 큰 소리 친기 그죠? 이 연기 강의하고 저는 부처님 은혜 다 갚았다고 그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오늘 주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